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를 법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번에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4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그 내용과 해설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3조를 보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2021년 7월 20일 날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설되는 바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고, 일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사업시행계획 따로, 관리처분계획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조 1항 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안에 한 항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을 포함시키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관해 가지고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할 거예요. 훨씬 사업이 좀 빨라지겠죠. 대신 이제 사업시행계획을 짜기 전에 분양신청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데에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짜는데 그 안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분양 설계, 사업시행계획이 조그마한 사업을 얘기하면 건축허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분양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들어가죠.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인데, 분양 대상자는 주로 조합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이제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인데, 이거는 이제 흔히 종후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양할 것에 대한 분양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설을 적어놨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만을 받고 별도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법령 해설집에 해설을 넣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포함될 내용이 보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그러니까 일반분양분, 임대주택, 그 밖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보류지 같은 경우는 조합에다가 조합원 분양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되고,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만약에 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먼저 철거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미. 그때는 시장문수 등에게 철거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니고 26주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 되어 있는데, 이 26주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이 언제냐면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이에요. 건축심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라고 통지가 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심의가 끝나면 바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때 대략적인 종전평가 금액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는 이제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 되어 있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그날이 아닌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이다 라는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해설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넣어야 될 게 7번째,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명세.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로 종전 토지라는 건축물이 어느 거다는 거 명세서표가 톡 나옵니다. 다. 그리고 8번째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어떤 거냐 또 봐야 되겠죠. 시행령에 보면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넣었는데,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그러니까 뭐 일반 분양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도 안 하고 조합원 분양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뭐 나중에 조합 사업비로 쓰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류지로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재를 하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명세 처분 방법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매도 청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여야 하는 그 명세를 따로 이제 항목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설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1조 1항 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 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 계획과, 어렵습니다. 그 비용 부담의 한도 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 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호가 무슨 말이냐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31조 1항 4호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로 땅이 있고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소규모 재건축을 하든 소규모 재개발을 하든 가로축 정비 사업을 하든 새로 해가지고 보통 하나의 필지로 묶습니다. 여러 가지 필지가 있더라도 돼가지고 그에 뭐 300세대, 100세대, 5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 이상한테 분양하죠. 조합을 한다도 분양하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옛날에 가진 종전 가격과 그 다음에 종후 가격을 해가지고 차액을 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나오죠. 거기 비율에 따라서 분양하라고 기준이 나중에 정해져 있어요. 31조 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고 실제 해보지 않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짜놓은 걸 이렇게 보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관리처분 계획을 짠 내용을 이만큼을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한테 맡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 단지 안에 공원도 있고 도로가 있었어. 근데 이게 국공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군이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단지 소유도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사업으로 인해 관할관청에서 이것도 설치해라 저것도 설치해라 가지고 도로도 설치해주고 공원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것을 명세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대충 우리 조합의 경우는 언제쯤 철거할 것이다. 그 밖에 시도조례 제정한 사항,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해설집에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짜놓은 것을 한번 보면 쉬워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책자를 입수해 보면 그 내용 중에 90% 이상 거의 동일하고, 나머지 조합원 분담금, 기존 종우자산, 종전자산, 종우자산 이것만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짜놓은 걸 한번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조합원인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을 이렇게 짜는구나. 그래서 이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심 안 써도 되겠다. 대신 내 종전재산 가격이 얼마라고 쳐주는 금액, 그 다음에 종후 금액은 나한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차익을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R119 지조점 KR에 들어가면 하단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7강자에 넣어두도록 하고 100%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수료증을 드립니다. 전부 공짜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계속 보실 분은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금위에 재생 목록 한꺼번에 모아놓은 제 7강자로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으니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